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10미닛 광해군과 호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과 호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출제 포인트 광해군에 대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광해군 때 있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전후복구라던가 중리배교 정책들이 광해군 때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 인조 반정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게 되거든. 정묘호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고,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 북벌에 대한 내용들, 조금 디테일하게 전후 관계를 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자, 먼저 광해군 전후복구 사업을 펼쳤던 인물이야. 선조 때 외란이 다 끝났고, 자, 그리고 선조가 죽은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전쟁에 대한 복구를 해야겠지. 자, 새롭게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과 호적을 정비했던 호적정비사업, 그리고 불탔던 사고를 5대 사고로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본과의 관계를 재개시켰어. 기후약조를 맺었었고,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던 시기야. 자, 허준이 의서 동의보감을 편찬했는데, 이 동의보감은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되었고, 자, 불타있는 경복궁과 창덕궁 중에 창덕궁만 먼저 복구했다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왕의 정궁은 당시 창덕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중리배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 명이 우리를 도와줬었잖아, 외란 때. 근데 명과 후금이 싸우는 과정에서 명이 우리한테 지원군을 요청했었어. 우리는 도와줄 수밖에 없겠지. 강홍립 부대였어. 근데 이 강홍립 부대는 후금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완전 전멸되기 직전에 후금한테 항복했다라는 거야. 항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결상전 과정에서 다 전멸한 게 아니라 항복했다라는 거야. 항복했다는 것은 후금과도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친명도 있지만 친금 정책도 펼쳤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중립을 지켰다 볼 수 있겠고, 실리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명예의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예의리를 어긴 거라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명예의리를 어겼다라는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북인 정권을 몰아냈던 그 세력이 바로 서인 정권 되겠어. 자, 그래서 서인 정권이 뭘 했는가? 바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올렸지. 이걸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거야. 명부는 폐모살제 개축옥사였어. 같은 말이지. 자, 임목대비 몰아냈고, 영창대군 이복동생은 죽여버렸고, 본인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임목대비의 아들 적장자 영창대군 태어난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고, 경히 영창대군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으켰던 것이잖아. 자, 당시 서인 세력들은 이 광해군이 바로 불효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야. 그런데 더 큰 이유는, 광해군을 몰아냈던 더 큰 이유는 바로 불충했다는 이유가 더 컸던 거야. 여기서의 불충, 충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명한테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즉 중리배교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중리배교에 대한 반발로 바로 서인 세력들이 광해군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올리는 인조반정을 일으켰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인조반정 이후에 정책은 친명 배금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명과 친선 관계를 맺고 대신 후금을 배척하는 이 정책, 이 정책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정묘호란 되겠다. 자, 먼저 친명 배금 정책 하나만이 아니라 당시 이괄이라고 하는 자가 공신책봉에 반발하면서 난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한양도 함락되었었고, 인조가 공주로 피신가는 모습도 있었던 거야. 자,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고, 당시 이 무렵 때 또 후금이 요동을 차지한 상황에서 명나라의 모문용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모문용이라는 장군이 바로 압록강 밑에 가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섬을 주둔하면서 다시 요동을 수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즉 후금하고 명이 자, 굉장히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당시 명의 모문용 가도조선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볼 수 있겠지.
자, 결국에는 명이 자 너무나 후금 근처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후금이 우리를 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정묘란이라 볼 수 있겠지. 정봉수, 이립 이들이 압록강 밑에 평안도 지역이지 그곳에서 용골산성 의주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의병장들이 되겠어. 자, 이 병장들이 관군과 함께 당시 후금하고 싸웠던 건데 당시 우리 왕실은 강화도로 피신한 상태였고, 자 또한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지 임진왜란이 끝난 지 거의 한 30여 년 전도 안 된 상태였고, 또 하나 후금은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은 막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좀 일단락했다라는 것이야. 약조를 맺었지. 바로 형제 지맹 관계의 정묘 약조라 볼 수 있겠어. 자, 정묘 약조를 맺게 되면서 청과 아직은 청이 아니었고 후금이었지만 후금과 관계 개선 개시 무역을 했다라 볼 수가 있겠어. 자, 그 이후에 당시 후금이 이름을 청으로 바꾼 거야. 자, 청으로 바꾼 상태에서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한 거지.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볼 수 있겠지. 그 군신 관계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아주 거셌지. 자, 오달째 홍익한 윤직 같은 사막사들 끝까지 군신 관계, 청나라와의 군신 관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청하고 싸우더라도 명예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야. 김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게 되었어. 바로 남한산성에서 결사항전을 펼쳤지. 자, 왕실이 남한산성에 갔다는 얘기는 강화도로는 못 갔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한겨울철에 자, 왕실은 45일 정도 머물렀지만 자, 모든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어. 자, 최명길은 항복을 요구하는 주화론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최명길의 항복 문서를 들고 남한산성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 자, 그래서 당시 인조지 삼전도에 간 거야. 삼전도에서 결국에는 고개를 9번 조아리고 3번 절을 했던 삼배구고두례라고 하는 바로 굴욕을 겪게 되는 것이었지. 자, 결과적으로는 청나라의 사대를 승낙하게 되었고 청나라의 군신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자, 끌려갔던 인질들 바로 소현세자였어. 바로 왕의 아들이지. 자, 그리고 복림대군도 마찬가지로 왕의 아들인데 이들이 다 청나라에 끌려갔던 것이야. 자, 또 하나 주전론자의 대표적인 사막사 기억나지? 윤집, 오달제, 홍익한 그들 또한 청나라에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소윤세자만 청나라에 잘 적응했던 인물로 보여. 청나라 내에서 천주학과 즉 자, 천주교 선교사들이지. 그리고 시연역 자, 이 청나라의 서양 역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자, 특히 소윤세자가 머물렀던 심양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자, 청과 그리고 자, 조선 사이에서 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었다라고 해. 담배, 소금을 판매하면서 청나라의 무역도 주관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소현세자라고 볼 수 있겠어. 허나 소현세자는 귀국한 다음에 갑자기 급사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소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 거야. 이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자, 본뜬 사람이라 볼 수 있겠어.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한, 아버지의 큰 비극, 아버지의 있었던 그 굉장한 큰 슬픔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효종은 어떤 일을 했는가? 송시열, 송중길, 이완과 함께 바로 북벌을 추진했어. 여기서 이 북벌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 바로 공식적으로는 군신 사대 관계라고 하지만 바로 표면적으로는 사대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을 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야. 어영청이라는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것이 바로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었어. 북벌 왜 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청나라보다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봤던 것이었고 바로 명이 멸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 중화사상은 조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청보다 우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또 우리가 많은 치욕을 겪었잖아. 수치를 겪었잖아. 그것도 극복해야겠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거야. 그런데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 과정에서 우리한테 파병을 요청했어. 우리는 파병해야 돼, 안 해야 돼?
청과 군신 관계에 사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병을 했어. 그래서 러시아 국경 분쟁의 정벌에 러시아 정벌에 우리가 동원된 적이 있었다. 이걸 바로 나선 정벌, 변급, 심류 같은 자들이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어. 자, 해룡장성 연고탑 그 지역에서 당시 나선 정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특히 서인들이 이렇게 북벌을 추진했던 이유는 서인들은 권력 유지 수단으로 북벌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인은 대체적으로 북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 특히 허목의 동사라는 책이 그랬었지. 서인이 썼던 유괴의 여사제강은 바로 북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었지. 자, 일시적으로 숙종 때에는 남인이었던 윤유가 북벌을 추진한 적이 있었긴 했는데 이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남인이었던 윤유가 북벌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어. 자, 특히 대명의리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숙종 때 있었던 대보담, 자, 조종암, 그다음에 만동묘 등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자, 네덜란드 사람들이 국내에 자, 이 섬 주변에서 표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벨테브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서 군사 무기 발전에 큰 기여했었다라고 해. 벨테브레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멜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벨테브레이는 그래서 한국 이름 박연도 있었어. 박연, 우리 여자하고도 조선 여자하고도 결혼했었던 인물이었지. 반면 하멜은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끊임없이 탈출하다가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탈출했었고, 그래서 조선의 사정을 소개했던 서양에서의 책 바로 하멜 표류기를 집필하기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열심히 군사 시설들을 정비했는데 대표적인 남한산성 복구도 바로 효종 때라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확인해 봤고, 정조의 존주이편이라고 하는 글도 명예 의리를 상징하는 거다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명예 의리를 상징하는 거냐 아니면 실리를 추구하는 거냐라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전쟁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상태였다면 이제는 더욱더 계속 청나라를 무조건 미워할 만한 것이 능사가 아니지, 청나라의 선진문물만큼은 우리도 수용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북학운동이 되겠어. 청나라의 문물 받아들이자. 북학운동, 북학파 실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과 그리고 자, 호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 특히 시험제에 나왔을 때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별해야 되는 거야.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이라던가 이때 왕실의 당시 입장, 왕실이 어디까지 갔는가. 당시 정묘호란 때는 강화피신했지만 병자호란 때는 강화피신 못했고 바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다는 것. 삼전도는 현재 서울 석촌동이라 볼 수 있겠지. 송파시, 송파구 석촌동 그 지역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구별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자, 응사 10미닛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